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답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일절 거부한 상태입니다. 봉지욱 기자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류일임 위원장의 답변 거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12월부터 저희 뉴스타파가 지금까지 류일임 위원장의 청부 민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 약 40여 개의 기사를 썼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류일임 위원장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굉장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어느 정도 그 책임 있는 자리에 권력에 있는 그 기관장께서 비리 의혹에 휩싸이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거나 아니면 청와대나 뭐 대통령실에 당연히 경질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이 있었고 심지어 최근에 보니까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취재한 내용이 뭔지 그리고 류일임 위원장의 청부 민원의 의혹이 아니라 사실상 사실에 가깝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러 나왔습니다. 네, 2023년 9월 1일 검찰이 뉴스타파와 관련해서 신학림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죠. 네. 그리고 나서 9월 4일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이 방심위에서 엄중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발언을 한 이후에 관련 민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난 과방위 전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월 4일부터 7일까지 총 188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이 민원인들의 절반 이상인 40여 명이 류일임 위원장과 직간접적인 사적 이해 관계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취재해서 확인한 겁니까? 그때 당시의 보도는 40여 명이었는데 네. 최근까지 계속 취재를 했는데 훨씬 더 많습니다. 더 늘어났습니까? 네. 70명이 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혈연, 지연, 학연뿐만이 아니라 전 직장 그리고 전 직장에 파견 나와 있던 경주시의 공무원 그리고 전 직장에서 MOU를 맺었던 한 문화단체 대표 저희가 확인을 하면 할수록 계속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밥 드셨어요? 네. 식사도 하셨습니까? 네. 네. 근데 아까 인권위원장 도전에 관해서 이충상, 김용원 두 분이 이야기는 나눴는데 상의하지는 않았다 그러셔가지고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야기는 나눴는데 상의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밥은 먹었는데 식사는 안 하셨다 뭐 이런 뜻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셨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상의를 안 하신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원장 도전에 대해서 인권위원장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기보다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인권위원장 도전에 대해서 두 분이 이야기 나눴다고 얘기하셨어요 오전에. 근데 상의는 안 하셨다고 했거든요. 임기 만료와 후임 인권위원장의 임명 아니요, 절차나 잠시만요. 인권위원장 두 분이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상의하셨냐 그랬더니 이야기는 나눴는데 상의하지 않으셨다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인권위원장 도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예. 혹시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채용과 임명을 이유 없이 대통령이 지체하거나 이충상, 김용원 반인권 독직 인권위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임명하는 게 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망가뜨리려고 작정하고 버리는 일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보는데요.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인권위원장님. 전 아직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항상 생각은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능성 중에 하나일 수 있나요? 대통령께서 인권위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가능성.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그 범위 안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망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김용원 의원에게 묻은 게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의 할 말이 아니라고. 김용원 의원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김용원 의원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태도 취하시면 안 됩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일임 위원장님, 9월 27일 게시판에 왜 류일임 위원장은 그 이해충돌 관련해서 뭔가 하지 않냐는 그 게시물 못 보셨다고 하셨죠? 당시에는 못 봤고 네. 그 뒤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네,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안 시점이 언제입니까? 몇 월 며칠입니까? 그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여기 와서 왜 함부로 말하세요? 기억이 몇 월 며칠인지 그럼 언론 보도 보고 알았으면 이 중요한 사실을 동생이 아들이 재수 씨가 아는 사람이 민원을 넣었는데 게다가 9월 27일 게시판 사건 이후로 부속실장이 이 게시글 내리게 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까지 열겠다고 했는데 그 부속실장은 위원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합니까? 그 조직 엉망이네요. 네? 부속실장이 이런 게시판에 글 올랐는데 위원장한테 보고도 안 해요? 자격 다 없습니다. 지금 스스로들 서로 가려주고 감춰주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걸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간이 1분 25초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있다면 마지막 마무리 말씀으로 제 네. 답변의 시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장시간 오래 할 줄 알았으면 안 나왔을 텐데요. 지금 여러 가지 보도를 또 하고 있어서 많이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반드시 좀 나와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일임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은 여러 가지 정황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 증언으로 인해서 거의 교차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채 심지어는 이거는 사실은 꼭 반드시 수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유일임 위원장이 조만간 이번 달 7월 22일쯤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이민을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캐나다 쪽에 이민을 가봐야 되나, 정치적 망명을 할 수 있나 이걸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 쪽에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는 저희 아이들을 이 나라에서 키우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지금 개헌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언론의 자유란 부분이 우리 헌법에는 없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언론의 자유로 알고 있는데요. 개헌이 된다면 반드시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서 언론의 자유를 헌법에 반드시 좀 명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깜짝 놀란 것은 그 YTN에 있을 때 곱창집 이거 다 사실로 보입니다. 네. 도대체 공사 구분이 없는 분이다. 위원장님 거기에 네. 대해서 제가 좀 약간 설명을 뭐 드려도 곱창집에 되겠습니까? 대해서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노정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니요, 그거는 저한테 하실 얘기가 아니죠. 제 질의 시간에 왜 노종련 위원 곱창집 대해서 하고 좀 합니까?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곱창집 지금 곱창집 저기요, 곱창집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한 게 아니에요. 아니 방금 위원장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아니요, 그런 일도 있었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곱창집 그 누나 곱창집이라는 거 아닙니까? 누나의 곱창 전골집 YTN에 보도 나간 적 없습니까? YTN에 나간 게 아니고 YTN의 채널이 YTN 관련 자매회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누나 식당은 대구 경북에서 제일 오래된 식당 중에 하나고 그 이전에 방송에 소개된 것만 해도 한 20차례 정도 소개된 유명한 맛집입니다. 제가 소개를 안 해도 YTN 채널에서 소개를 안 해도 평일에도 번호표 뽑을 정도로 예. 아까 주진우 의원께서는 사건 기록을 회수해 와서 더 많은 500페이지 뭐 몇백 페이지짜리 사건 기록을 더 많이 수사해서 경찰에 다시 넘겼다. 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도둑질한 금괴에 쌀을 넣어서 돌려주면 도둑질이 잘하는 일이 되는 겁니까? 강탈하는 순간 이미
범죄가 저질러진 것 아닙니까? 기록 500페이지가 1000페이지가 되고 10,000페이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록을 강탈해간 사실이 달라집니까? 금괴를 훔쳐가서 그 안에 쌀이 아니라 금싸라기를 넣어서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금괴를 훔쳐간 사실이 행위가 도둑질이라는 사실 달라집니까? 무슨 기록 500쪽이 1000페이지, 10,000페이지가 됐으니 잘한 일이라고 변명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편지까지 보냈다고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당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하거나 정정보도를 청구해서 인용되거나 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관계는. 그래서 그 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는 좀 납득되지 않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이 국회에 와서 거짓말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법 5조에 인권위원 자격이 열거되어 있는데 교수이거나 법조인이거나 인권 분야 단체 종사자거나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만이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기로는 그 중에서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직에 직에 있었던 그러니까 법조인에 해당돼서 지명이 되셨던 겁니다. 그렇죠? 꼭 그것이 거기에 해당되어서 지명이 되었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인권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하신 분은 아니고요. 교수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분도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법 규정상으로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밖에 뭐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2호도 있고 3호도 있고 4호도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 신망이 높으신 분인가요? 시민단체가 추천하셨습니까? 저는 사회적 신망에 있어서 남에게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 인권위원회 자격이 있는데 어떤 시민단체로부터 언제 추천을 받으셨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추천이 종이장에 한 추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뭐 권력에 대한 비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검사 후보 뭐 이런 걸 집중 파헤쳤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말이죠.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이재명 후보나 혹은 뭐 송영길 돈봉투나 이런 거 파헤친 적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했죠, 보도를. 뭘 저희는 예를 들면 말씀드리면 제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저에게 제보가 들어오거나 제가 취재한 사항을 보도한 것이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보도한 것이지 제가 모든 것을 보도하지 그런데 못합니다. 제보가 계속 그렇게 일방적으로 들어왔고 소위 이 보수 정권이나 보수 우파 인사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검증 취재했다. 나머지 쪽 진보 좌파 진영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절대 뭐 그런 게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2019년에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후보자가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아닙니까? 저희가 뉴스타파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통화한 자, 파일에서 뉴스타파의 본인이 직접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내용을 소개했고 됐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렇게 그 모든 걸 뒤집고 이렇게 연결하고 하는 이거는 선입견이나 뭐랄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건데 명색이 기자를 했던 사람이 모든 게 떠먹고 뭐죠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돼.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검찰이 8개월 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 조사 한 번 받았습니다. 더 이상 부르지도 않더군요. 근데 다음 주쯤 기소를 할 것 같습니다. 재판에 가서 저희가 허위 보도로 드러나고 모든 것이 말씀하신 대로 가짜 뉴스라면 제가 법적 처벌을 더하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해보니까 계좌 압수수색 등 모든 것들이 판사가 사실 조회를 해서 만약에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때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지금 6개 언론사 10명에 가까운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엄청난 국기문란 1급 살인죄까지 운운하시면서 국민의힘에서요. 근데 만약에 재판 결과가 무죄라면 그때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거침입이나 스토킹이 전부 다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만약 주거침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경호처는 아까 경호 대상 구역이라고 했죠. 코바나 콘텐츠가. 예. 뚫린 거죠.
뚫린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주거 침입을 했다면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뭡니까? 주거 침입인데 뚫린 건 아니에요, 경호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호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것만 방문객이나 얘기해서 자, 주거 침입인데 접견자에 대한 잠시만요. 차장님. 위험성 여부를 차장님. 판단하고요. 주거 침입인데 경호가 안 뚫린 거예요? 주거 침입이라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네, 있을 자, 수 있는데 의회를 자, 위해서 침입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경호가 뚫린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뭐 경질되거나 책임을 진 분 계세요? 예. 누가 경질됐습니까? 그 당시 그 영부인님을 담당하는 경호 지휘 라인을 교체했습니다. 경호 차장은 승진하셨는데 예, 그 누가 교체된 겁니까? 현장 경호 지휘 라인을 교체했습니다. 아, 현장 경호 라인만 교체됐다. 어느 분이 경질됐는지 그리고 경질의 사유가 뭔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네, 무슨 사유로 경질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질이 아니고요, 교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경질이라고 하셨잖아요. 교체됐다고. 그럼 왜 교체됐는지 교체 예. 사유를 알려주세요. 주거 침입인데 경호는 뚫리지 않았다. 오늘 아주 새로운 거 배웠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주거 침입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 경호처는 위해 여부를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경호 대상자의 심기든 뭐든 그 주거 침입이 꼭 물리적인 그 가해만 있어야 되는 게 주거 침입이 아니거든요.